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거기 합성함수라는 타이틀이 보이시죠? 자, 첫 번째 합성함수, 그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함수가 뭐였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함수 하면 단순하게 짝짓기, 짝이 지어진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어요. 자, x 하나당 y가 하나씩 짝 지어지는 거 대응이라고 했었죠. 자, x가 반드시 오직 하나 y에 대응할 때 우린 그걸 뭐라 한다?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 짝짓기를 함수라고 불렀죠.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는 뭐냐? 함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걸 합성함수로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요. 자, x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이 x집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이돌들이 여기에 x집합에 모여있다라고 할게요. 특정 아이돌을 이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 아이돌, 2번, 3번 이렇게 3명의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막 지목하잖아요. 다음은 너가 해봐 이렇게. 자, 그래서 짝을 지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Z라는 집합인데 여기는 배우들이 있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배우 몇 명 있냐 그랬을 때 배우가 4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이건 F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1번 아이돌 배우 중에 한 명 아이스버킷 챌린지 골라주세요. 그랬을 때, 자, 저는 2번을 지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2번 아이돌, 그러면 저는 1번이요. 이렇게 지목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3번 아이돌, 저는 3번을 지목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은 지목을 안 한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 F 함수 맞죠? 자, 요 하나당 반드시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이건 함수라고 하잖아. F라는 함수야. 그쵸? 자, 또 하나를 볼 텐데, 이 배우들. 자, 배우들 오세요. 라고 했을 때, 배우들이, 자, 또 하나 볼게요. Y라는 집합이 있는데, Y라는 집합은 뭐로 할까요? 자, 개그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개그맨들이 모여있는 집합이고요. 이 개그맨 집합에는 역시나 4명 정도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자, 배우 1번 지목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2번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번 지목해보세요. 저는 1번이요. 라고 한 거고요. 자, 3번 지목해보세요. 4번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4번. 요건 받지 못했지만 4번이 스타트로 해가지고 그냥 쭉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4번. 너도 지목해.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여기 짝이 지어진 거죠? 이것도 그냥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G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몇 개? 그렇죠. F라는 짝짓기 함수 하나, G라는 짝짓기 함수 하나. 이렇게 해서 두 함수를 표현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는 뭐냐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 배우들 있죠? 자, 이렇게 짝이 들렸다, 짝짓기 하는 이렇게 들렸다 가잖아요. 그럼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국엔 이 아이돌 1, 2, 3번이 최종적으로 찍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가? 즉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한테 지목이 최종적으로 가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거와 지금 현재 마지막인 애들을 한번 연결해보자. 그걸 짝지어보자는 거야. 즉 아이돌과 개그맨 요 집합끼리의 짝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로 어떻게 짝이 지어지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볼까요? 자, 봐봐요. 여기서 자, 저희 가운데 있는 Z라는 집합은 빼고요. 자, X. 처음 우리가 지목했던 이렇게 세 친구가 있고요. 자, 개그맨. 최종적으로 Y라는 집합이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요 대응 관계. 얘는 필요 없고 이 둘 사이의 짝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요. 자, 결국은 1번은 2번을 지목했고 2번은 1번을. 그래서 결국에는 1번의 관계 1번한테 가 있네요. 그래서 자, 한번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2번은 어디로 가요? 2번은 1번 들렸다 2번. 그럼 2번을 또 2번으로 간 거네. 자, 3번이요. 3번은 3번 들렸다 4번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어떤 짝을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했죠? 이거는 새로운 짝의 형태잖아요. 아까 F도 아니에요. 그쵸? G도 아니에요. 새로운 거야. 이렇게 X하고 Y 사이에 되는 관계니까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F하고 G를 합성한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X가 Y에 대응되는 관계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 자, 처음 시작하는 게 누구죠? F. 그거를 뒤쪽에다 쓰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나중에가 G죠? 그거를 앞에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동그라미 크게 해주면 이게 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 합성 F. 이렇게 합성함수를 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혹은요. G 합성 F에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자, 또 하나 표현법입니다. 이거를 GFX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 같은 표현들이야, 이게. 그러면 이 표현들을 좀 익숙해져 보자고요. 자, 봐봐요. 자, 결국에는 요거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우리가 G 합성 F입니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1한테 대응되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GF라는 함수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게 1. 여기다 1 넣었을 때 1은 결국은 요 함수에서 1 넣었더니 어디에 대응돼요? 1에 대응돼. 그래서 1에서의 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1이네. 이해가시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1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요 F1 보이시죠? 자, 요걸 뭐라고 하냐? 요 형태 좀 봐봐요. 안쪽에 F가 들었고 바깥쪽에 G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 안쪽 함수를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흔히 다 속함수라고 불러요. 안쪽에 들었으니까. 그러면 G, 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래요. 바로 겉함수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값을 구할 때는 안쪽부터 구해주는 거예요. 즉, 합성함수 함수값은 속함수의 함수값을 구한 후에 겉함수를 구한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속함수의 함수값 F1 여기 있다. 1은 어디에 가요? 2에 가. 그래서 이게 F1이 2잖아요. 이 자리가 2인 거죠. 그래서 안쪽 계산했으니까 이제 G2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G는 요 두 번째 요 G에서 2가 1로 갑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표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속함수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겉함수인 거죠? 당연하지. 이게 속함수 요게 1이 2에 대응됐어. 이걸 먼저 봐야지. 그런 다음에 2는 그럼 누구야? 1이야. 이걸 나중에 보는 거죠. 그래서 속함수 먼저 함수값 보고 나중에 겉함수 함수값 본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시작되는 게 속함수. 뭐라고요? 이게 속함수예요. 나중에 나오는 게 겉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 보면 속함수가 이 안쪽에 들어야 되죠? 겉함수가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자면 이 속함수가 위치상으로 보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쵸? 나중에 구해야 되는 G는 위치상 보면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합성함수 했을 때 우와 F가 먼저 시작되니까 F 합성 G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시작하는 게 속함수. 속함수는 안쪽에 들었다는 건 요 뒤쪽에 위치해야지 안쪽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다고 해서 앞에다 쓰면 안 돼. 앞에 있는데 요 뒤에다 써야 돼. 그렇죠? 요 순서. 얘 속함수니까 안쪽에 쓴다. 얘는 바깥쪽에 쓴다. 이렇게 안쪽 바깥쪽 개념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그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자, 봐봐요. 자, 저 얘기인데요. F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뭔데? X라는 집합이 Z라는 집합에 짝이 지어지는 거, 대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수 표현한다고 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G를 보자고요. 저기 G 함수를 보시면 Z라는 집합이 Y 집합에 대응되는 거네. 이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을 보면 X가 Z에 대응되고 Z가 Y에 대응되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처음 집합이 나중 집합에 대응되는 새로운 대응. 바로 요 X가 Y로 가는 대응을 보자라는 거였고요. 맞죠? 저 노란색이요. 이게 뭐였어요?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를 뜻하는 거였다. 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gfx 그래서 f는 속함수, g는 겉함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표현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주로 이렇게 나와도 계산이 이게 편해요. 그쵸?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꿔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한번 쭉 보세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근데 그 아래 참고사항 그거 중요해요. 별표 치세요. 참고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합성함수 G합성 F가 정의되려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됩니다. 라고 나왔죠? 자,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우선 이해한 다음에 외워봐야죠. 그쵸?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X가 Z를 선택하고 Z가 Y를 선택해서 처음과 끝.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결국은 끝에 누구를 선택했는데 중간 매개체는 버리고 처음과 끝.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합성함수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중간을 잘 보세요. 봐봐요. 자, 중간에 F 입장에서 보면 속함수죠. 속함수 입장에서는 치역이 누구였죠? 그러면 선택받은 게 이거. 쌤 빨간색 동그랗죠? 1, 2, 3이었어. 그쵸? 그쵸? 자, 요거는 G의 정의역. 여기 보이세요? 결국에 1, 2, 3, 4에서요. 얘네들이 간 거, 요 G 함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합성함수가 정의가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F 입장에서 요 치역 있죠? 요게 이 G의 입장에서 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된다. 라는 거야. 이렇게 선택 못 받는 데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 F 입장에서 선택받는 데가 없어도 결국엔 요 1, 2, 3이 결국엔 다 하나씩 대응이 됐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합성함수가 어떻게 돼야지만 정의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F의 뭐요? 즉, 속함수의 치역들 있잖아. 얘가. 중간 매개체들. 다 1, 2, 3, 너네 선택받았구나. 중간에. 야, 그럼 너네가 이제 가져야지.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선택받은 애들이 결국 요 G, 겉함수의 정의역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G의 정의역. 이 겉함수의 정의역이죠. 그 안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1번 합성함수를 설명한 거예요. 아,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그 2번은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질이라는 건 언제 배우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빨리 하고자 할 때 이 성질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빡빡빡빡 빨리 진행하는 거죠. 연산을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이해한 다음에 기억을 좀 해볼게요. 자, 거기 세 가지 성질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내용의 설명이 오른쪽에 우리가 개념 플러스 이렇게 해서 교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얘들을 함께 들어가면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자, 성질로 나와 있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뭐냐면 G하고 F하고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F하고 G하고 합성을 했어요. G하고 F라는 두 함수를 합성한 건 똑같은데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너네 자리를 바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입니다. 즉, 둘의 자리를 바꿨을 때 같은 함수인가 다른 함수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자리 바꾸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곱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2, 3은 6으로 쓰든 3, 6으로 쓰든 이런 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우리가 합성함수 연산할 때는 절대 이 둘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식으로 좀 보면 좋겠죠. 어차피 식으로는 좀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들게요. 거기 fx가 EX라는 1차 함수요. GX가 X 더하기 3. 이렇게 지금 예시가 나와 있어. 자, 그럼 좌변, 우변에 각각 있는 이 합성함수 식을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볼게요. 얘부터요. 자, 식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자,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가 되겠고요.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G가 겉함수, F가 속함수. 자, 이 식을 만들 건데 식을 만드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GX에 이 X자리 있죠? X자리에 FX를 넣는 거군요. 그래서 이 X자리에 이 FX식을 통째로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X자리에 2X를 넣는 거니까 2X 더하기 3이라고 요 좌변에 1참수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 식이에요. 됐죠? 자, 이 우변에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 합성주입니다, 이제. 자, 그럼 갖다 써보면 F, G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G가 속함수, F가 겉함수. 자, 이제 식 만들어 볼 거면, 자, 봐봐요. 이 겉함수에 요 속이 여기죠, 여기? 요 X 자리에 GX를 넣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GX식 통째를 요 X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X 더하기 3. 됐나요? 자, 정리해봤더니 2X 더하기, 어때요? 6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어때 둘이? 다르네, 그쵸? 그래서 얘는 같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진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자리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 안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멘트 하나를 달아야 좀 정확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통 좀 더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야. 1번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란 뜻이야. 거의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어쩌다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화돼서 나와요. 자,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되게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려면 미지수 K는 얼마여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아. 항상 성립하는 것만 우리가 성질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쓰면 안 돼, 성질로. 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걸 내가 성질이라고 갖다 쓰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세 함수를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 G, F 이렇게 합성하는 건데 자, 이 합성하는 순서 있잖아요. 위치를 바꾸는 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나는 요 뒤에 있는 애 먼저 합성하고 싶어.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세 개를 하는데 난 앞에부터 합성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둘은 같습니다. 자, 이게 뭐야? 바로 결합법칙. 괄호를 결합하는 순서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 이상의 합성을 연산할 때는 그냥 뒤에 거 먼저 하는 게 편해 보이면 뒤에 거 먼저 하시고요. 앞에 게 나는 더 편하다. 문제마다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성립하는지 한번 실전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쵸? 자,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냐? X집합이 Y집합을 초이스하는 거. 이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로 놓쳐요. 자, 그 다음에 G요. G는 Y하고 Z 사이의 관계로 놓쳐요. 자, 그 다음에 H 있죠? 자, H는 Z가 W라는 집합을 선택한 걸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G합성 F라는 거는 결국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속함수예요. F 먼저 가고 G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F 먼저 하고 G로 가는 거니까 이 함수는 자, X가 Y를 먼저 선택하고 Y가 Z 선택하고 최종적으로는 X가 Z 선택한 이건 X가 Z로 대응돼요 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자고요. 통째로 그럼 이 합성은 뭐예요? 그럼 요게 속함수죠? 속함수가 X가 Z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겉함수 H 좀 봐주세요. X가 우선 속함수예요. Z로 갔고 겉함수에서 Z가 W로 갔어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연결한 거였죠. 결국 이 합성함수는 X가 W를 선택하는 대응을 뜻하는 거네 이거죠. 마찬가지. 자, 요거 좀 볼게요. 자, H, G부터 합성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선 속함수 G 먼저 시작. Y가 우선 Z를 선택하고 그 다음 H, Z가 W를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중간 매개체 사라지고 Y하고 W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y가 w를 초이스해가지고 서로 짝이 지어지는 함수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봐봐요. 자, 이제 이 전체적인 함수를 볼 텐데 f가 먼저고요. 이게 나중 함수예요. 그쵸? 속함수 먼저 하는 거라 했죠? 속함수 x가 이제 먼저 누구를 y를 선택했어요. 이제 y가 이 겉함수 w를 선택하네요. 그래서 중간 몇 개 사라지고 처음과 끝 연결할게요. 그러면 x가 w를 선택하는 거여서 똑같네. 결국은 x하고 w끼리 짝짓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쌤이 설명한 것들은 시험 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라는 거는 사실 성질을 증명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쌤은 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뒤에 게 합성은 먼저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럼 뒤에 거 먼저 하시고요. 앞에 거 먼저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럼 앞에 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봐봐요. 괄호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더니 G합성 F를 먼저 구하는 게 나아. 그럼 이것부터 먼저 구하는 거고, 자, 어떤 문제를 봤더니 앞에 두 개 먼저 하는 게 나아. 그럼 앞에도 두 개 먼저 하세요. 그런데 둘 다 뭐 상관이 없어. 딱히 뭐 뒤에 거 먼저 하는, 그러면 그냥 괄호를 생략해버려.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냥 H, G, Fx 이렇게 쓰고요. 자, 보통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속함수부터 하는 거예요. 함수값 구할 때도 이 F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 계산하고 그 다음에 H 계산하고 별다른 순서가 상관없을 때는 안쪽부터 차근차근 겉에 것까지 안쪽, 그 다음 안쪽, 그 다음 바깥쪽 이렇게 해서 안쪽부터 바깥쪽 요 순서대로 연산하는 게 보통 순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번 성질. 자, 3번에 갑자기 i라는 게 하나 나온 거 보이세요? i. 자, 여기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y는 x라는 함수가 딱 있으면 여기는 1,1, 2,2, 3,3 이런 거 지나죠? 그쵸? 그래서 요 y는 x라는 함수를 특별히 우리가 ix라고 불렀었습니다. 즉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즉 뭐야? 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뭐죠? 오케이. 공부 열심히 했네. 항등함수. 자, 역시나 복습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틀렸던 친구들 앞에 거 복습해야 돼. 자, 항등함수라고 했다. 항등함수. 오케이. 그럼 항등함수와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자, 그게 3번 성질인 거죠? 자, f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항등함수가 있다. 이거를 합성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 한번 해볼까요? f, i, x잖아요. 자, 속함수가 지금 항등함수예요. ix 자리에 x 넣으세요. 그럼 뭐예요? 오, 겉함수만 남았네. 그쵸?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럼 i가 겉함수고 f가 속함수면 어떻게 될까? i, fx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ix, x잖아요. 그럼 봐봐요. 요 fx, 이거 구할 거면 요 x 자리, 제 밑줄 그은 자리 있죠? 요 x 자리에 fx를 넣을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fx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죠? 아하. 결론. 자, 항등함수하고 앞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항등함수가 속함수든 겉함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항등함수하고 합성하면 그냥 f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산할 때 말이에요. 성질을 이용할 때 중간에 합성할 때 항등함수가 껴들어가잖아요. 그럼 항등함수를 생략해 보세요. 그럼 바로 그냥 f죠. 자, 생략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냥 3번 성질 기억하면 되냐면 어떤 함수를 막 합성할 건데 그 중간에 항등함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 항등함수는 지워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항등함수를 하고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그냥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3번 아래에는 그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i는 생략 가능 이렇게 쓰시면 그냥 그 성질을 기억하실 수,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99페이지에 그 아래 개념 체크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쭉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쌤은 이제 넘어가가지고 필수 예제 설명해 볼게요. 자, 거기에 필수 예제 1번, 뭐 2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3번, 4번. 자, 오늘은 4번까지 할 거고요. 자, 필수 예제 5번을 보시면 거기에 레벨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좀 다소 어려운 심화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야. 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따로 쌤이 특강식으로 이거는 미리 촬영을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강의의 다음 강으로 특강식으로. 그래서 그냥 104페이지에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설명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그리는지, 그리고 천천히 거기 나와 있는 개념으로는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거는 따로 특강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필수 4번까지 한번 정확하게 필수형을 오늘 잘 정리해보면 오늘의 목표는 끝난 겁니다. 알았죠? 잘 한번 따라와봐요. 필수 1번 가볼게요. 자, 필수 1번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fx가 나와 있죠? fx가 두 종류의 함수로 케이스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뭐 구간은 0 이상과 0 미만이고요. 자, gx는 3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둘 다 함수식을 준 거죠. f도 g도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해보라는 거는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 문제로 수학으로 따지면 가장 앞쪽에 난이도가 제일 낮은 상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성함수 함수값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편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합성함수 함수값은 뭐부터 한다고? 그렇지, 속함수부터. 속함수 g 마사부터 구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g 마사 이렇게 해서 x자리에 마사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2.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겉함수요. f 마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이따 계산할게요. 자, 속함수부터 먼저 하죠. 자, f2 해볼까요? 여기. 자, f2니까 어디다 넣어야 되냐?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죠. 2의 제곱 4네요. 4. 됐어. 자, 그게 이게 4네. 그러면 이건 g4. 자, 이제 겉함수 우리가 함수값 구하면 끝이야. f 마 10이니까 함수니까 여기다 마 10 넣어야 돼. 2분의 1 곱하기 마 10이니까 마 5. 자, g4니까 여기다 둬. 12 더하기, 그러면 14. 자, 그래서 9가 최종적인 함수값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됐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1-1, 1-2는 뭐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1-3번이 훨씬 잘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요.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집합이 이제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f하고 g인 거고 둘 다 1대1 대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리고 시작하세요. 자, x집합하고 짝이 지어지는 게 f인데 1, 2, 3이 어떻게 대응될 거냐?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함수요. g함수도 마찬가지. x라는 집합에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F1이 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에 펜다그램을 표현하세요. 그럼 G3은 2입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건 알려주는 거야. 됐죠? 나머지 두 수, 이 둘과 짝이 지어질 거고요. 이 둘이 요 둘과 짝이 지어지겠죠? 그건 아직 몰라요. 자, 그랬을 때 걔가 중요해 있네요. G 이렇게 바로 쓸게요. 자, G 합성 F 하고요. F 합성 G요. 요 두 개가 다 모두 1이랍니다. 1. 이거 가지고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해보자. 자, 우선 F2를 아냐? 알아. F2 얼마야? 2. 여기가 2네. 그럼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그럼 G2가 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거 본 거예요, 요거. 자, 그럼 너 2가 1에 대응되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1은 3에 대응되겠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 마찬가지. 여기요. 속함수 G3 아니야? G3 알아. G3은 2야, 2. 그럼 여기서 보면 F2가 1이잖아요. 그래서 F2가 1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2가 1에 대응되면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니까 3은 3에 대응되겠죠. 됐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F3하고 G를 더해보세요. 그랬죠? 자, F3이 얼마? 3이네. G이 얼마? 3이네.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답이겠군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약간의 응용 문제. 그렇다고 뭐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 않죠? 이 정도. 자, 그래서 함수 갖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수 유형 1번을 정리해봤다. 자, 그 다음 필수 2번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죠. 필수 2번에 타이틀도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건데 합성함수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봐봐요. 자, 필수 2번. 자, fx x-2라는 1차 함수로 주어지고 나서 거기 봤더니 f 여기에 1 붙였죠. 1 붙이면 그냥 원래 f라는 함수를 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 n 플러스 1이 붙으면 뭐냐면 이렇게 나있죠. 즉, 자, 여기다가 합성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이거는 n 플러스 1번 합성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번 합성한 후에 한 번 더하면 n 플러스 1번이죠. 그래서 이게 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이라고 나오면 어떤 거냐면 f를 3번 합성한 거예요. f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속함수, 그 다음 함수, 가장 겉함수 이렇게 f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f 4번, 뭐 예를 들어서 4번 합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f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4번만 하더라도 이렇게 쓰기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 길어. 5번, 6번 어떻게 쓸 거야, 이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이제 알아두시고 용어니까요.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4번 합성한 요 함수에다가 1이라는 거고요. 이건 달라요. 이건 f1이라는 함수값을 4번 곱하는 거예요. 4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4제곱은 여기다 붙는 거고요. 요 앞쪽에 4가 붙는 건 4번 합성하세요라는 요거예요. 4번 합성한 요 함수, 합성함수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전혀 다른 용어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용어를 좀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얘 뭐 해보라고 했냐면 f 여기 60이에요. 그러면 60번 합성한 거 이거에 100을 한번 넣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야, 근데 어떻게 60번을 합성하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한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면 되냐면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 3번 혹은 뭐 규칙이 안 보인다 그러면 4번 3번이나 4번 정도까지 합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규칙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는 것만 문제로 출제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합성한 원래 함수잖아요. 자, 그러면 2번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fx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x자리인데 x자리에 fx 넣으면 돼요. 자, 이 x자리에 fx를 넣을게요. 그럼 fx 빼기 2라는 식이 되겠죠? 근데 fx가 x마2니까 x마2에 다시 마이너스여서 x마4가 되는 x마4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쌤은 천천히 자 여기서 x자리에 fx 저 자리에 fx 넣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이 과정은 생략하는 거죠. 즉, 이 x자리에 fx를 넣는 거구나. 이 x자리에 그냥 x마2라는 fx 통째로 넣으면 x마4겠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암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는 간단한 거니까. 근데 쌤은 이제 처음 배운다고 가정하고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3번 합성해 보겠다. 3번 합성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F 2번 합성한 거에 한 번 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여기에는 F 2번 합성한 게 이리로 들어가면 돼. 이 자리. 됐나? 자, F 2번 합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 속함수.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를 겉함수 X자리에, 겉함수 요 X자리에 갖다 넣는 거예요. X마사를 요 X자리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X마사 빼기 2. 됐나요? 그럼 X마 6이네. 규칙이 보이세요?
규칙이 안 보이는 친구는 한 번 더 하세요. 근데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2 빼기 2, 그래서 4. 4에서 다시 2 빼서 6. 그럼 다시 6에서 2 빼서 8. 뭐 느낌이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마사, 마유, 대충 이해가시죠? 마이너스 2의 배수들인 거. 그쵸? 그럼 합성함수 하면, 한 번 하면 2, 두 번 하면 2, 2, 4, 세 번 하면 2, 3은 6. 와, 뻔하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n번 한 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x에다가 어떻게 되겠어? 두 번 한 거면 2, 4듯이 n번 한 거면 2 곱하기 n, 2n이겠지. 뭐. 그쵸?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는 거는 한 세 번째까지 하면 거의 보이고요. 뭐 정 찝찝하면 네 번째까지 하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뭐라 했어요? 60번 합성한 거. 60번 합성한 거면 60에다 2 곱해가지고 12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라고? 100 대입하라고? 그럼 100 빼기 120, 그럼 마이너스 20이 답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와, 60번 합성하세요. 쫄지 말고 그냥 몇 번만 해보면 규칙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필수 2번이고요. 됐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2-1, 2-3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겨보고요. 필수 3번으로 가볼게요. 자, 필수 3번. 합성함수를 이용하여 상수 구하기. 자, fx가요,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와 있고요. 자, gx 역시나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 우리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나왔는데, 이거 뭐야? 교환법칙이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성립하지 않지만, 요 A에 뭔가 좀 특별한 숫자를 딱 넣으면, 우연찮게, 특별한 경우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식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한 요 A라는 숫자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어떤 건지. 그러면 식으로 구하면 돼. 한번 해볼까요? 요 식을 구해보고요. 이 우변식 따로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fgx 구하러 갑시다. 자, f가 겉함수에 요 x, 여기가 속자리죠. 요 속에다가 g를 통째로 갖다 넣어주세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a를 통째로 갖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됐네. 됐죠? 자, 요 우변에 있는 합성함수요. 자, f가 속함수고요. g가 겉함수입니다. 그럼 겉함수 찾아가서 여기가 속의 자리, 여기가 속의 자리죠. 여기다가 속함수 f를 통째로 갖다가 넣어주세요. 됐죠? 2에다가 마x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 보면 마이너스 2x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 자, 요 함수 같아지려면 a가 얼마여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이 1차 함수죠? 1차랑 똑같네요. 상수항만 똑같이면 되겠네. 그래서 상수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하고 같을 때가 언제일까? 1조 넘기면 2a요. 마이 넘겨주시면 1이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만 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좌우변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 a가 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거 가지고 역시나 아래 있는 유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이제 필수 4번으로 가볼게요. 자, 필수 4번 보죠. 타이틀을 보시면 F 합성 G가 H다 이런 등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F라는 함수는 함수식을 줬어요. G라는 함수도 함수식을 줬죠. 자, 그런 다음에 H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요.
자, 요 등식이 성립할 때의 h를 구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자, 보면요. f hx 요게 gx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시면 좀 더 보기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거야. 자, f, 오, 겉함수네? 겉함수 알아. 우변에 있는 함수 알아. 아, 요 속함수를 구해보라고 이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그냥 식을 만들어 보시면 풀려요. 자, 요 겉함수에 요 x자리 있죠? 쌤이 죽은 요 x자리에 hx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좌변이 2hx 빼기 3. 요게 지금 요 좌변이에요. 됐죠? 자, 우변 gx 그대로 갖다 넣으세요. 이거죠? 자, 그러면 요 등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표현한 거야. 그럼 요걸 만족하는 hx는 마삼 이항하시고 2 넘기시고 하면 끝이네. 그쵸? 자, 마이너스 3 넘겼습니다. 그럼 6x 플러스 6이죠. 양변에 2로 나누겠습니다. 2로 나누면 3x 플러스 3 됐네요. 얘가 hx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거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속함수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좀 더 어려워져요. 자, 2번. 자, H 합성 F가 G다. 이거 만족할 때 한번 H를 구해봐 라고 한 거야. 됐죠?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 H, F, X가 GX다. 자, 이걸 만족할 때 H를 구할 건데 봐봐.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속함수 알고요. 우변에 있는 함수 아는데 이 겉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이 문제만 풀면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또 궁금해하고 이거 왜 그런지 헷갈려요 이럴 것 같아서 처음 배운 친구들은 하나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내용을 좀 깔끔하게 안 헷갈리게 하고 좀 갈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줄게.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식이 있어. 그게 x 플러스 2라는 함수야. 이렇게 있어. 자, 또 하나야. 또 하나. ft라는 함수가 있어. 얘 t 플러스 2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둘은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같을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모르겠어요? x하고 t하고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함수 아닌가요? 아니에요.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함수입니다. 왜? 함수라는 거는 짝짓기잖아요. 같은 모습의 짝짓기를 가지고 있으면 짝짓기가 좀 그런가? 그래, 수학적으로 하자. 같은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어렵지 않니? 같은 대응관계란 말이 좀 어렵잖아. 같은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함수 이거야. 근데 이게 같은 대응이냐? 당연하죠. 자, 봐봐요. 야, 너 1 넣으면 얼마에 대응하니? 1 넣으면 3에 대응하는데요? 2 넣으면 얼마에 대응하니? 저 4에 대응해요. 그럼 여기다 넣어봐요. 야, t에다 1 넣어봐. 1 넣으면 어디에 대응하는데 너? 3이요. 너 2 넣으면 너 얼마 나오는데? 4요. 똑같은 대응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변수를 x로 표현하든 t로 표현하든 심지어 어떤 애가 와서 그럼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이것도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x로 표현하든 변수를 t로 표현하든 k로 표현하든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함수할 때 x, y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표현을 선호하는 거야. 꼭 x로 표현할 필요 없어. t로 하든 k로 하든 j로 하든 m으로 하든 상관없는 건데 기왕이면 x를 선호해서 많이 쓰는 거죠. 보편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앞으로 1차 함수식이야 이렇게 나오나 1차 함수식이야 이렇게 t하고 k가 변수야 야 이거 이런 함수야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렇게 그냥 바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변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편한 변수로 언제든 바꿔줘도 됩니다. 왜? 같은 함수니까. 오케이. 자, 요게 지금 배경 지시고 있어야 요 문제 풀이가 이해가 가기 시작할 거야.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풀어보자. 자, h,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x가 지금 뭐였냐? 저 문제 보세요. 여기 써있죠? 2x 여자애가 2x-3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쓰면 h에 요 속함수로 EX 마삼을 넣어주면 돼요. 이 자리에. 그럼 GX는 6X 더하기 3이었죠? 됐어요. 자, 우린 뭘 구하고 싶냐면 HX를 구하고 싶어요. HX가 뭔지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가 딱 깔끔해야 되는데 뭐야? 이 속함수 자리가 너무 지저분해. 여기가 X가 아니고 뭔가 다른 식이 들어가서 속함수가 들어가서 지저분해지면 우리가 치환해서 식을 간단히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요 자리를 간단히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저는 2x는 마이너스 3을요, t라고 잠깐 바꿔 놓으려고요. 이 자리를 t라고 바꾸겠습니다. 됐죠? 그럼 저는 뭐야? ht라는 t가 변수인 함수로 바꿨어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x가 아니라. 그래서 요 x도 t로 바꿀 거예요. t에 관한 함수를 바꿀 거니까. 그럼 요 등식 취하는 거 있죠? 여기서 x는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3 이항하면 t 더하기 3 양분의 2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x자리에 요 똑같은 우리가 치환한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6 곱하기 2분의 t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약분하시면 3이죠? 3t 3, 3은 9 더하기 3이니까 12 이렇게. 자, 그래서 HT를 구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응? 요 1차함수. 그래,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T에 관한 함수로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쓸 때 HX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T를 저는 X로 바꿔서, 왜 X가 더 보기 좋으니까요. 자주 쓰는 표현이고, 이걸 3X 플러스 12라고 바꿔도 된다. 이거나 같은 표현이다. 같은 함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야 돼. 선생님, 아까 이걸 한번 써요.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저는 이거 넣을 거예요. EX만 다시 넣을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속함수가 생겨버렸네. 다시 t로 가야지. 다시 와. t 다시 EX만 샀네. 다시 와. 계속 돌아. 안 끝나겠네, 문제 하나가? 평생 풀다 끝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치환하고 t에 관한 함수로 바꿨으면 끝인 거야, 거기서. 그냥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었어, 이미. 과거를 생각하지 마. 바뀌었어. 그래서 이미 식이 깔끔하게 나왔고, 이거를 표현하기 좋게 t를 x로 바꿔서 이렇게 딱 표현해도 같은 함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감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에서도 대놓고 hx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담당 선생님 감점했다, 서술형에서 해도 돼. 선생님 재량이니까. 사실은 같은 함수인데, 오케이? 그래서 조금 감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구할 때. 됐죠? 자, 요건 좀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유형이니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3번이요. 자, 4-3번 풀고, 그러면 이번 시간 마무리인가? 그렇지.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4-3번. 자, 봐봐. fx가 지금 마이너스 x, gx가 4x 마이너스 3이라는 두 일차함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h 합성, g 합성, f. 요게 f. 요걸 만족하는 hx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hx 구하는 거야, 이제. 자, 좀 더 식이 복잡해졌네. 자, 해보자. 자,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h, g, fx. 이게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자, 여기다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그랬듯이 안쪽부터 좀 계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요거였고, 자, 요거. 요 자리 함수부터, 요 속함수 있죠? gfx부터 만들어 보고 시작하기야. 따로 만들어주세요. gfx. 이거는 어떻게 되나? 자, g에 요 x자리 있죠? 요 속함수 x자리에 fx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거를 통째로 요 x자리 넣으면 돼요.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거 돼요. 여기다 쓸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자리 동그라미 친 자리에 넣어서, 자, 요렇게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우변에 fx는 저거 마이너스 x 갖다 넣으면 돼요. 자,
이제 hx 구할 건데 아까 했던 치환 과정만 한번 딱 하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자리가 복잡하네. 이 자리 좀 간단히 딱 하나의 변수로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쌤은요, 이걸 t라고 치환할게요. 즉, 마이너스 4x 빼기 3이 t라고 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ht가 되면서 t에 관한 함수 주 표현해야 되니까 x를 t로 바꿀 거예요. 자, 여기서 x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보죠. 자, 마이너스 4x가요, t 더하기 3이고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x자리 넣을게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3. 됐다.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그럼 이 플러스가 되면서 쪼개서 쓸게요. 그냥 4분의 1t 더하기 4분의 3. 다 했다. 자, 근데 채용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그래, 바로 hx로 쓰자. 뭐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hx는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처음 배울 때는 합성함수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생소하니까.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를 배울 때 친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합성하는 쌤이 이제 학원에서도 가르쳐봐도 실제로 현장에서도 한 번만에 딱 감 잡혀요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2번 혹은 3번, 너 쌤이 말이 너무 빨랐다, 난 따라가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 뭐 0.8배속 이렇게 배속을 좀 조정해 가면서 2번 혹은 3번 정도까지, 4번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3번 정도까지만 잘 정독해서 이게 강의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이 잡히실 거고요. 물론 요 강의가 이해 갔다고 해서 합성함수의 다양한 응용 문제, 심화 문제가 틀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그게 풀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합성함수 쪽은 역함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깊은 심화 문제들이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엄밀보자면 우리가 개유책을 하고 있지만 이 개유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실전에서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입니다. 학교 기출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좀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쌤이 심화 강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다루죠. 하지만 쌤이 심화 강의는 엄밀히 보자면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공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면, 이쪽 멤버십을 신청하면 신청한 친구들에게만 학원에서 하고 있는 심화 강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좀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는 친구들은 그래, 바로 심화 강좌 들으러 여러분들이 유튜브 멤버십을 신청해 주신다면 그러면 또 많은 강의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요, 워낙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이어서 딱 특강식으로 강의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난 거. 이제 이게 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결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보는 이 1번 스타일.